여러분들 긴장하십시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레드라인까지 올라왔습니다.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훈훈한 분위기지만 이런 분위기 기저에서 은근슬쩍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이거 모르고 계시면 안 되는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증시 토크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요. 불과 한 달 조금 더 되는 시간이죠. 4월 초.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포화가 울리자마자 미국의 국채 시장이 붕괴됐습니다. 헤지펀드들이 미국의 금리는 하락할 것이야 라는 전망을 가지고 배팅을 했는데 심지어는 100배 배팅한 헤지펀드도 있었다고 하죠. 자, 그런데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 마진콜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연쇄적인 헤지펀드 마진콜 파산했다 이겁니다. 나가리. 이번 판은 나가리 된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투매를 하고, 뭐를요? 주식뿐만 아니고 미국 장기 국채를 투매하면서 그때 당시 여러분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요. 미국의 30년 국채 금리가 5% 넘어갔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4.5%를 그때 당시 돌파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헉 하면서 상호관세 90일 연기 그걸 발표를 하게 됐죠. 그 덕분에 그나마 그 이후 4월 9일이었죠. 4월 9일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그리고 관세 협상 단계로 접어들면서 주식시장도 훈훈하게 오히려 관세 전쟁 시작했을 때보다 더 높은 상승을 주요 국가 증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장기 국채 금리 추이 보신 분들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지난 4월 초에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갑자기 이렇게 확 튀었던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그 이후에 하향 안정세에 4월 30일까지 하향 안정세에 들어갔습니다만 5월 들면서 은근슬쩍 시나브로라고 하기엔 좀 빠른 것 같아요. 은근슬쩍 상승하면서 10년 국채 금리는 이미 4.5 넘어갔고요. 4.5는 지난달 정말 4월 8일, 4월 9일 이거 전 세계 망했네 할 때 그 정도 수준의 금리 수준이었죠. 넘어가 있고요. 그리고 30년 국채 금리는 지금 5%. 요게 이제 지난달 초에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넘어갔던 라인이죠. 그 선 직전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의 변동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얼마 전에 미국 CPI 발표됐는데 그런대로 긍정적이었다라고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잔불처럼 남아있다 보니까 장기 국채 금리가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상승했던 것이고요.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그에 따른 기대감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야기는 연준이 이제 점점점 금리를 낮출지 몰라. 이러한 기대감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봤던 시각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폭락장이 오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거는 폭락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장기 금리가 우리가 지난달에 봤던 레드라인 넘어가려고 했거나 10년 국채 금리는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보통 변동성이 확대되면 아래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이러한 순간적인 발작, 헉 하고 발작이 일어났을 때 한번 여러분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는 심리적으로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딱 생각해 보시고 작년 가장 최악의 경우 작년이래네. 지난달 4월 8일, 4월 9일 그 정도 수준으로 시장이 하락한다면 내 자신이 견딜 수 있는가? 그 마음 측면, 투자 심리 측면에서 그리고 또는 자산, 투자 자산의 현황 측면에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주식 너무 과도한 비중이야. 또는 주식 포트폴리오가 너무 공격적이야. 또는 여기저기 빚내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내가 넣어놨어. 라고 한다면 조금은 이제 우리가 조금은 여지를 만들어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폭락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듬는 정도의 현금 정도만이라도 조금 버퍼를 마련해 두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그리고 혹시나 이거 흔들리면 2008년처럼 완전히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발작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낙폭이 깊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발작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엄청나게 우리 투자 인생에서 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만약에 코스피가 2400까지 무너진다 한다면 PBR 기준 0.8배 혹은 그 이하까지 내려가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정말 드문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마음의 준비, 조종장이 오더라도 나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도 마음의 준비고요. 아니면 일부 버퍼, 현금 비중 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했던 그 자산 배분 비율 정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변동성이 생겼을 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혹시나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지난달 초 같은 낙폭이 벌어진다면 그것을 매우 중요한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PBR 0.8배라는 것은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관련해 가지고는 이달 말에 미래엔리 투자자문 정기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드릴 예정인데 이거 어떻게 안내를 해드려야 되나? 제가 요 머리 위에 카드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드리면서요. 저희 네이버 카페 오시면 공지사항에 정기 세미나 안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